안녕하세요. 경주 시민 여러분, 특히 경주몽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명예연구원 성익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안전하고 건강한 물이라는 10년 전에 제가 대구시를 대상으로 해서 동래우물 되살리기 운동을 한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물과 건강을 대해서 제가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안내 말씀과 앞으로의 물 마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지구상의 물과 물이 순환하는 경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실제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순환을 합니다. 일단은 바다에서 증발을 해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눈도 되고, 비가 돼 가지고 떨어지면은 바로 이제 강을 따라서 뭐 예를 들면 낙동강 상류에서 비가 오면은 이것이 이제 부산 앞바다까지 내려가는데 한 열흘이 걸린다고 치면은 이것이 땅속에 들어갔을 때는 순환하는 방법이 이제 표면에서 표면으로 빠져나오면 한 달 정도로 나올 수도 있고 1년짜리 물도 있을 수 있고 또 5년짜리 10년짜리 그러다가 좀 더 깊이 들어간 물들은 1년에 1m 이상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시간을 땅속에서 체류하게 되면서 암석 속에 있는 미네랄을 녹여내게 되죠. 그리고 더 깊은 층에 한 1000m, 2000m 밑에는 이 물은 우리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시추하는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500m, 1000m 사이에 있는 이 물들은 최소한도로 200년, 500년, 1000년이라는 시간을 갖고 있는 나이를 갖고 있는 미네랄 워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는 모든 물들은 다시 바다로 환원을 해서 다시 구름이 돼서 눈과 비가 돼서 순환을 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화면은 이제 물이 땅속에 들어갔을 때 나이입니다. 나이. 그런 10년짜리 물이 있을 수 있고 50년짜리 물이 있을 수 있고 100년, 200년, 300년 그것을 단면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에 반해서 지표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바다로 간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과연 물이라는 것이 지구상에 총량적으로 담수가 있고 염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닷물이죠. 97.5%가 바닷물이고 2.5%가 담수, 우리가 말하는 뭐 바이칼 호수물, 한강물, 낙동강물, 저수 안동댐물 다 합하면 전체 100이라는 숫자 중에서 2.5%가 담수입니다. 그럼 담수 이 물이 이제 농사도 짓고 사람이 먹고 짐승이 먹고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소금기 없는 물이죠. 이놈을 100으로 잡았을 때 과연 쓸 수 있는 물은 한 70% 가까이가 빙하하고 쓸 수 없는 빙하로 만년설로 그냥 고정된 고체 형태를 갖고 있죠. 그러면 유동해서 쓸 수 있는 지하수는 한 30%가 되고 우리가 그 물이 엄청 많다고 싶었던 그 생각에 호수, 하천, 댐물은 실제로 0.39%밖에 안 됩니다. 1%도 안 되는 물을 가지고 우리는 수돗물을 만들고 호수도 만들어서 우리가 관광자원으로 쓰는데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은 결국은 요 30%, 요 내용 중에 거의 한 엄청난 60대 1 정도로 지하수가 다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수 자원이 미래의 물 전쟁의 키워드가 되는 거고 지표수는 결국은 물 분쟁의 이제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단한 예로 물이 많은 것 같아도 필요한 물은 없다는 겁니다. 이 광화문에 비가 왔을 때 버스가 잠길 정도로 우면산에 비가 오면은 이런 또 산사태, 서울 삼성 내거리에 차가 완전히 잠기고 이 청와대 앞에 있는 광화문 내거리가 물에 잠기는 이 많은 물이 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이 아니고 많은 재해를 일으킨다는 거죠. 재해를 일으키니까 이 물은 다시 하수도를 통해서 인천 바다로 내보내야 되는데 못 나가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우리가 이제 모든 정수장은 강 상류에 수돗물을 만들기 위한 정수장이 있는데 이 기후가 이제 온난화에 따라서 갑작스런 이제 비가 많이 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물을 정수해서 수돗물을 만들어야 될 정수장이 그냥 혼탁해서 가정에 부엌까지 이 흙탕물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비가 많이 왔을 때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비가 많이 오면은 거기에 또 반대에 가뭄이 오는 거죠. 근데 가뭄이 오면은 이제 산골에 있는 모든 우리 이제 어려운 농민들이나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소방차로 물을 또 급수해야 되는 논바닥에도 못자리가 다 말라버리는 이런 악순환이 기후 변화와 기후 온난화에 따른 하나의 이제 지금 전 세계가 걱정하고 있는 문제고, 물이 없었을 때 우리는 현대 생활에 얼마나 불편한가를 보시면은 수돗물이 단수돼 버리면은 결국 이제 화장실이 못 쓰게 되고 설거지도 안 되고 빨래도 안 되고 열흘만 되면은 이제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그와 반대로 모든 식료품이 있는 생수는 동이 나는 거죠. 이게 이제 전시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해마다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수돗물을 만드는 원수가 강물이 90%가 넘습니다. 그 다음 저수지 물이 있고, 이제 대청호나 호수물이 있는데, 해마다 우리는 이제 녹조 문제 때문에 4대 강이 몸살을 앓죠. 이 녹조는 우리는 이 녹조에서 나오는 가브라 화합물은 엄청난 독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물이 왜 이렇게 녹조가 생기는가 하면 우리가 농경지에서 버리는 폐수나 축산 폐수나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사용하는 화공약품이 1998년도에 한 8천여 종이 됐던 게 2014년도는 16,000종으로 2배가 늘었습니다. 종류가 늘었을 뿐만 아니라 양도 3배가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양도 늘고 종류도 늘었는데 결국 이 수돗물은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왔는데도 결국은 관리가 될 수 있는 이 화공약품은 점점 많아지고 그 다음에 관리되지 못한 물질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강물 가지고 수돗물을 만드는 한계에 부딪혔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때까지는 우리가 4대 강 중에 한강은 녹조가 일어나지 않았더랬습니다. 그런데 한강조차도 이제 녹조가 일어나니까 그때는 국회도 부랴부랴 서울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결국은 이 녹조 때문에 만들어내는 물이 또 아리수라는 게 나왔는데도 그건 염소만 제기했을 뿐이고 결국 그 물이 그 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4대 강이 대한민국에 있는 강물들은 거의 녹조에 시달리고 화학물질에 유해 화학물질에 시달리고 그 물을 수돗물을 만들었고 그 수돗물을 만들고 났을 때 결국은 이런 이제 많은 문제들이 최근에 이 수돗물에서 나오는 마이크로 시스테인이라는 것은 녹조가 이게 배출하는 독성물질입니다. 이게 기준치보다 한 240배 정도가 높지만은 이 독성은 청산가리보다 10배가, 100배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간질환, 뇌질환을 유발한다고 이제 환경단체나 국회의원이나 의사에서도 보사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숙명적으로 우리는 강물을 활용할 수밖에 없고 모든 생활 폐수나 가정의 정화조 물이나 공장 폐수는 강으로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바다에 도착하는데 이 머무른 순간에 우리는 수돗물을 치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이게 낙동강은 기준치보다가 한 4,000배, 5,000배가 높다. 그리고 독성은 마이크로 시스틴이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 건강에 치명적인 역할을 하고 있대요. 대구 같은 경우는 특히 외국 치수장은 상수사업본부에서는 치수 장소가 녹조가 있는 데서 검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기준치에 비슷한 맑은 쪽에서 치수하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환경학자들은 이 독성은 청산가리보다
놓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든 대책을 세워야 된다 하면은 수자원공사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깨끗합니다. 고도정수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아래수도 만듭니다. 근데 아래수나 수도물 안에는 이런 걸러지지 않은 200~300여 종의 화학물질이 수도물에 따라 들어온다는 겁니다. 고도정수 처리를 해도. 고도정수 처리해도 들어오는 놈은 결국 우리는 그걸 이제 환경 호르몬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우선에 수도물이 고도정수 처리해서 수자원공사 말을 믿고 급수되면은 이 배관을 통해서 올 때 이 배관이 20년, 30년, 50년 된 관들이 대한민국의 수도관은 지구로 3바퀴 돌 수 있는 그만한 양의 수도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제 한 바퀴 정도는 새 파이프로 송수관으로 바꿨어요. 그럼 나머지 2바퀴 돌 만한 배수관은 아직까지 그대로 묻혀 있습니다. 여기서 녹물하고 이제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 따라 들어오지만은 새로 깔은 이 배관의 문제가 뭔가 하니까 녹이 쓸지 못하게 에폭시로 코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럼 에폭시라는 것은 이 화공약품이 비스페놀 A라는 화학물질을 배출해서 이것이 이제 우리 건강에 치명적인 성호르몬부터 이제 의사 전문가분들은 이 비스페놀 A가 우리 몸에서는 비만과 성조숙, 이 환경 호르몬입니다. 여성 호르몬 역할을 하니까 불임까지 그리고 많은 병을 야기시키니까 이 비스페놀 A가 코팅된 수도관을 쓰지 말았는데 우린 벌써 땅에 묻혀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녹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코팅을 한 새 관이 지금 땅속에 묻혀서 비스페놀 A를 양산하고 있다. 그러면은 국가가 따라주는 강력 상수도 수도관이 저럴진데 아파트 안에 들어오는 관은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파트 관리나 땅 소유자가 그 건물 소유자가 관리를 하는데 여기서 생긴 문제는 더 심각하죠. 왜 녹물이 올라오니까 빨래를 못하고 세탁기가 안 돌릴 수가 없으니까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경비 차원에서는 경비실 지하실에 가면 이 하얀 통이 말통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죠. 이것이 뭔가 하니까 이 녹을 수도물에 안 섞여 나오도록 코팅시키는 코팅제예요. 이 부식을 맞아주는 코팅제인데 이것이 인삼염과 규산염으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이놈이 이제 우리 몸에 따라 들어오는 거죠. 아파트 안에서부터 송수관을 통해서 그때 생기는 게 칼슘 결핍과 혈관이 경화되고 요독증, 심부전증, 고혈압 등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수도물이 갖고 있는 그 만들어질 때부터 만들어지기 전에 원소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부터 관을 통해서부터 아파트의 옥내 배관까지 오면서 모든 것들이 오염물들이 따라 들어오니 뭐 할 수 없이 집집마다 이제 근데 이렇게 따라 들어오는 모든 물질들을 이름하여 환경 호르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200~300여 종의 나노 사이즈의 아주 극미립자가 몸에 서서히 들어와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하는 역할이 내분비계 교란물질로서 화학물질입니다. 그럼 체내에 들어오면 이게 호르몬처럼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호르몬 분비가 균형을 잃어가지고 여성 호르몬 역할을 해요. 에스트로겐 역할을. 그럼 남자한테는 정자수가 감소되고 성욕도 감소되지만은 특히 요새 젊은 친구들 보면은 성 호르몬이 남자 몸에 들어가서 외형이 중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 같은 경우는 성형이 기형이 되고 자웅동체가 되고 그래서 남자들이 여성, 남성 그 중간 형태로 간 상태로 가니까 지금의 젊은 사람들의 정자수를 보면 50년 대비 50% 이상으로 감소가 돼 있고 지금은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아들은 또 성조숙증이 일어나서 이제 소아과에서 지금 많은 이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환경 호르몬들은 정수기를 통과한다는 겁니다. 상당한 양은 걸러지지만은 적은 양이 계속 몸에 쌓여서 일어나기 때문에 의사협회에서는 정수기는 물은 사람이 먹으면 환자가 된다고 슬로건을 내걸었어요. 그만큼 정수기를 쓰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정수기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역삼투압 정수기는
실제로 그 역삼투압 정수기에서 나온 물에다가 건붕어를 넣으면 건붕어 죽어버려요. 근데 미네랄워터 들어가면 살아나요.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많은 정수기 문제를 이제 의사들도 이제 그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빙사일각이죠. 그러면은 미네랄워터가 어느 정도 중요하고 이 칼슘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걸 임상 실험으로 뭐 미안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지의 심장을 끄집어내서 하면 그때 팔딱팔딱 뛰고 있습니다. 이 팔딱팔딱 뛰는 놈에다가 정수기 물을 부으면 딱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죽어버려요. 이만큼 정수기 물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심장을 칼슘이 근육을 수축했다가 확장하고 수축했다가 확장하는 심장이 뛰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정수기 물이 들어갈 때는 이 멈춰버린다는 의미는 이 멈춰버린 이 심장에다가 미네랄워터를 넣으면 다시 팔딱팔딱 뜁니다. 그래서 미네랄워터가 우리가 섭취를 해야지 우리 모든 신체가 이제 운동도 하고 심장도 뛰고 한다는 겁니다. 해서 그럼 우리가 몸에 들어가는 2리터를 어떻게 섭취하는가를 관행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 보자고요. 수돗물이 불신되니까 결국 약수도로 가는 겁니다. 정수기도 달아도 그 물은 또 의심스러우니까 또 먹으면 안 된다고 의학계에서도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약수를 들어가는데 약수는 약수로 존재를 했더랬어요. 절은 절대로 또 감로수가 있고. 근데 이게 과거 20년 전이나 30년 전에는 우리나라 하늘도 맑고 산성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지금 지구 온난화에 주범인 CO2 가스 때문에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산성비가 생기고 산성비하고 또 우리가 미세먼지가 중국으로부터 날라오고 황사하고 섞여서 이것이 이제 중금속이 따라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수물을 분석해 보면 중금속 문제하고 산성화되어 있다는 거죠. 산성화된 물은 머리를 감는다든지 빨래를 한다든지 목욕하는 데는 적합해요. 때도 잘 벗겨지고 그 다음 비누가 잘 풀어지고. 근데 산성된 물이 몸에 들어가면 이게 아주 나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몸은 알칼리성의 물을 몸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약수를 산성물을 몸에다가 이제 마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약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나? 요원한 게 미세먼지 문제와 중금속 문제는 미세먼지 속에서는 날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약수도 그 대안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각 사찰이나 선임들이 계시는 산방에 가서 감로수를 측정해 보면요. 그냥 미네랄이 하나도 없는 그냥 빗물이에요. 삼다수가 경도 측면에서 한 30 미만인데 간이 정수기로 측정해 보면요. 파괴사물이 24, 동화사 계곡물이 12, 이 물이 바로 감로수라 그러면은 옛날같이 용천수가 땅에서 올라온 감로수가 아니고 빗물이 바로 따라오니까 감로수가 아니고 빗물을 받으러 사찰로 가고 또 사찰의 스님들은 이 물을 마시니까 스님들의 건강에 이제 이상이 오는 거죠. 그래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알려드리고 이건 과학의 힘으로서 알려줄 수 있지 카드라는 어디 물맛이 좋더라 어디 뭐 용천사 물이 좋더라 아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드림으로 해서 우리나라 경상북도에 있는 모든 이제 제가 사찰 감로수를 측정해 보면 15군데를 경도가 8 이거는 거의 이게 이제 빗물 수준입니다. 한 50 정도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물이 더 물어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수흥교 거기 성지에 가서 계곡수를 측정했는데 130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3배가 더 높은 물이 이제 경주 쪽에는 계곡물도 이런 높은 수질을 갖고 있는 데가 지질학적으로 분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감로수에 대해서 제가 이제 경종을 울리고 스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신자분들한테 알려드리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건강하고 좋은 물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그냥
물맛 누가 하는데 물맛이 좋다 하더라. 누가 이야기하는데 몸에 좋다 하더라. 그거 외에는 물에 대한 좋은 물에 대한 정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의학적이나 인체에 미치는 모든 것들 종합해서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은 건강하고 좋은 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갈증을 해결해주는 깨끗한 물. 그 깨끗한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정유수, 끓여서 나오는 정유수가 제일 깨끗하죠. 그 다음 정수기 물이 깨끗한데 이것은 좋은 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물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몸에 있는 유해 물질을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정수기 물이나 정유수 물은 그 역할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 몸에 좋은 물은 자연 치유력을 되살려줘야 돼요. 쉽게 말하면 면역성을, 그 다음에 항상성. 항상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미네랄 워터인데 정수기 물이나 정유수 물은 그 역할을 못 한다는 거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항암성입니다. 이 암은 이 미네랄 워터를 싫어한다는 뜻이죠. 그래 암이 좋아하는 환경을 없애주려면은 이제 다음에 그 분야에 가서 다시 항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다시 올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건강하고 좋은 물은 뭔가 하면 인체에 필요한 각종 미네랄을 풍부해야 돼. 우리는 미네랄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지구상에 있는 하나의 이제 개체예요. 근데 우리가 미네랄 결핍돼서 일어나는 문제는 모든 병과 생명에 건강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 미네랄이 풍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풍부하다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데 다음에 이제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이 미네랄이 들어가서 결국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은 이제 몸에 들어가서 그게 영양분으로 들어갈 때 그게 몸을 그걸 이제 소화를 시키고 그걸 태운다는 뜻이죠. 몸속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나면은 그것을 분명히 나오는 게 생성되는 게 활성산소예요. 그리고 노폐물이 생기는 겁니다. 이 활성산소는 이제 건강의 적이죠. 적당한 산소는 숨 쉬는데 필요하지만은 이제 활성산소는 만병의 근원이 활성산소하고 노폐물입니다. 이것을 밖으로 배출시키고 배설시키고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이 약알칼리성 미네랄이 많은 풍부한 물이 좋은 물입니다. 그러면 그런 물이 과연 어디 있느냐? 이제 천천히 들어가 보죠. 이거는 프랑스가 수돗물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유럽이 거의 70%에서 100%가 수돗물 원소가 지하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처럼 수돗물은 무조건 이제 지표수지요. 강물, 저수지물인데 선진국들은 보면은 생활용수하고 음용수를 구분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화장실, 목욕탕, 세탁기로 가는 물이 생활용수예요. 짠디밥까지. 그 다음에 청소용. 이런 물은 강물이나 저수지에서 아주 뭐 쉽게 취수를 해가지고 아주 저가의 수처리를 해서 목욕에 적당하고 세탁을 할 수 있고 화장실에 쓸 수 있는 그냥 적합한 물로서 수처리비를 최고로 낮추는 그런 물이 생활용수입니다. 그런데 음용수는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은 싱크대로 가든지 벽물로 가든지 마을 단위별로 물을 떠러 가든지 이렇게 한 물들은 전부 지하수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하수는 물리적 처리만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멸균 처리는 뭐 오존이나 자외선 처리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간단한 처리만 하니까 돈이 거의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급수탑으로 올려서 부엌 싱크대로만 공급해주는 이게 이제 프랑스에 제가 공부하고 있는 그 동네의 오르량의 급수 시스템인데 독일 같은 경우는 특히 뮌헨 같은 경우는 100%가 수돗물이 원수가 지하수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구분 안 되고 유럽 사람들이 파리 가고 뮌헨 가고 독일 가보니까 그 사람들 수돗물 먹대. 그런데 수돗물 원수가 지하수라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파리 가니까 수돗물 먹는데 우리도 수돗물 먹으라고 강요를 하는데 그 원수가 고도 정시로 처리를 해도
환경 호르몬에 따라 들어오는 우리 강물 녹조 문제하고 그 물 자체는 간단한 처리에서 화장실 목욕탕으로 보내는 생활용수로 구분하는 바이너리 중수도 공급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프랑스의 물탑이 샤또 도라 그럽니다. 샤또 고성 의미를 붙이는데 각 동네마다 모양이 아름답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물은 결국은 간단하게 처리된 생활용수가 들어가는 물탱크가 있고 동네에 있는 지하수가 5개, 6개, 뭐 10개까지를 전부 지하수만 모아서 물탑으로 올려서 그 물은 싱크대로만 가서 마시는 물로만 쓰도록 하는 이게 바로 중수도 공급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몸으로 들어가는 것은 미너럴 워터고 화장실, 목욕탕, 세탁기로 가는 물은 주변에 있는 아주 값싸게 취수해서 값싸게 처리한 이렇게 해서 수도세의 세비를 낮추는 이런 지혜로운 방법이 있다는 거죠. 독일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실제로 강물 갖고 수돗물은 1%밖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 놀라운 사실이죠. 거의 64%는 순수한 지하수고 강 옆에서 강물을 직접 채수하지 않고 1km, 2km 떨어져서 강변 여가수가 16%고 알프스 존에 있는 댐물이 9%고 이것도 전부가 용천수나 댐물들은 이게 전부가 지하수 계염의 물들입니다. 그래서 강물을 다이렉트로 끌어들이는 것은 독일은 1%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물들을 가지고 공급하는 그 나라의 1인당 수돗물 공급량을 보면 놀랍죠. 쉽게 말하면 독일은 우리보다 인구가 2배 정도가 많은데도 수돗물 총 생산량이 50억 톤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독일보다가 인구도 적으면서도 80억 톤을 만들죠. 그럼 1인당 돌아가는 공급량은 독일은 125리터를 줍니다. 일본도 230리터를 줘요. 근데 대구는 물 부족 국가라 그러면서 수돗물을 320리터를 줘요. 울산도 300리터, 전국 평균이 372리터예요. 이것이 다 관이 노후화돼서 누수되는 양 포함해서입니다만은 선진국 대비했을 때 2배 내지 3배가 물은 많이 주는데 그 물이 몸속에 들어갈 수 있는 물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 부족 국가라는 말이 여기서 적용될 수가 없는데 아직 국민들은 대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라고 생각하면서 물 공급량은 2배, 3배가 많다는 게 이 아이러니를 국민들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너럴 워터가 만들어지는 지질학적으로 어떻게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암석들은 쉽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화성암, 그 다음에 이 화성암이 올라오면 열이 있으니까 옆에 변성암, 이건 동력작용에서도 변성이 되지만은 열 때문에 변성되는 거. 그리고 이제 이 미리 만들어졌던 암석들이 풍화가 돼서 강물로 떠내려와서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진 게 태직암입니다. 그러면 경상도에 있는 이 태적청은 한 1억 5천만 년 동안에 쌓인 경상계 태적청이어서 이 청마다 나이도 다 다를 뿐만 아니라 암석 종류와 미네랄이 녹아나는 게 다양합니다. 그런데 뭐 경주 남산처럼 화강암은 암석이 단일종이죠. 그러면서 이 안에 녹아날 수 있는 미네랄은 아주 양도 적을 뿐만 아니라 심플합니다. 그래서 경주 남산물은 신라 때 왕한테 서방에서 온 차를 끓여서 벚꽃 앵통 자기의 통에 담아서 왕한테 이제 올렸던 그 물이 바로 경주 남산물입니다. 그래서 경주 남산물은 조금 이따 다시 세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변성암에 있는 미너럴 워터하고 화강암에 있는 미너럴 워터하고 태직암에 있는 미너럴 워터는 각각 미너럴 함량도 미너럴 종류도 특성도 다르다는 겁니다. 어느 것이 좋고 나쁘다기보다는 미네랄 결핍 쪽은 많은 쪽으로 가야 되고 어떠한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쓸 때는 변성암 쪽, 화강암 쪽 물도 예를 들어 달을 끓일 때는 경주 남산 쪽 물이 좋다. 이런 결론이 역사적으로 삼국유사에도 다 나와 있고
조상들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이 물을 용도에 맞게끔 활용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향교, 경주 향교가 있는 지역은 거기가 태지감 지대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12개 향교를 현장에 가보면은 한 10군데가 태지감 지대에 분포해 있고, 한 군데가 화강암 쪽에 있는 이제 달을거린 쪽에 있고, 변성암, 화산암 쪽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 전에 벌써 설화본 물은 이제 미네랄 계염이 있는 이 물을 서민들이나 음식을 만든다든지 특히 발효식품은 미네랄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경주 법주를 만든다든지 된장, 간장, 메주를 띄울 때는 이 물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 세계에 우리가 이제 수돗물에서 오는 원수로 마시는 미네랄 워터가 누구든지 공평하게 퍼블릭 워터, 공수로서 마셔야 되는데 남녀노소 어떤 질환이 있다든지 어떤 병을 목적에 의해서는 이게 이제 물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네랄 함량에 맞게끔, 그 미네랄 특성에 맞게끔, 그 미네랄이 또 양리적인 효과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프랑스는 지금 한 거의 300년 동안에 미네랄 워터가 나올 수 있는 데는 37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추럴 미네랄 워터, 인터내셔널 내추럴 미네랄 워터 액트에서 제일 시장 점유율이 높고 한 200년에서 300년 동안에 정통을 갖고 있는 미네랄 워터가 생산되는 지역은 프랑스가 우리 나라보다 4배 정도가 넓은 땅에 딱 정해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몰려있죠. 한 4군데로. 그러면 요 현장을 가보면 이 지질이 바로 태지감 지대예요. 이렇게 4군데. 나머지 이 넓은 지역에서는 미네랄 워터가 공장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도 이런 땅이 있고 이쪽에 있는 미네랄 워터에 아주 값어치 있는 미네랄 워터가 나올 수 있다. 이걸 이제 활용하자는 말씀이고, 지금 여기는 37개 프랑스에서 생산하는 천년 광천수 내추럴 미네랄 워터인데, 제일 비중이 높은 미네랄 함량이 높은 이도록시다지라는 것이 병이 제일 작습니다. 그 대신 제일 비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과 의학적인 증명이, 검증이 다 끝난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물입니다. 이걸 숫자로 보여주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비앙이라는 물은 총 미네랄 함량이 한 305 정도가 되고 pH는 알칼리성이 7.2, 베리에는 이제 탄산수기 때문에 빼기로 하고요. 비텔이라는 거 잘 아시다시피 한 840이라는 미네랄 함량을 갖고 있는데, 꽁트라는 물은 이 다이에트로서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물입니다. 2383이라는 미네랄 함량을 갖고 있고 알칼리수면서 이제 다이에트, 그러니까 몸에 있는 지방을 이렇게 배출시키는 역할을 해서 굉장히 이제 인기가 있는 물입니다. 그리고 헤파라는 이 물도 한 2789라는 미네랄을 갖고 있으면서 알칼리성이죠. 근데 여기는 마그네슘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 노동을 한다든지 뭐 지금 행정이나 신경을 쓰고 잠을 못 자고 불면증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이 헤파르라는 생수를 병원에서 처방을 해줍니다. 그래서 모든 물들은 남녀노소 건강과 목적에 따라서 골라 마실 수 있고 의사 처방에 따라서 선택 음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에비앙은 아기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베이비워터 내용이에요. 그럼 어른들은 헤파르나 비시쌍요레나 이도록시다즈나 꽁트레나 비텔이 맞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물이 대한민국에 있나 없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미래 사업의 방향입니다. 그럼 국내 생수라는 것이 먹는 생물의 탄생이 페로 사건 때문에 나왔는데, 그때 이제 여기서 지금 76개가 초창기에 허가로 받기 위해서 샘물 공장이 만들어졌고, 지금 80개 중에 남아있는 게 63개가 남아있습니다만은, 이 물이 태어날 때 운명이 아주 기구합니다. 어떻게 기구한가 하니까, 여기서 생수를 판매하는 허가를 해줄 때 수질 기준을 수돗물 기준에 맞춰버린 거예요. 왜? 이 생수가 좋다는 건 아는데 이 생수가 나옴으로 해서 수돗물을 폄하한다는 거죠. 국가가 수돗물 우선 정책을 하기 때문에 수돗물이 집집마다 들어가야 된다는 수돗물 우선 정책을 거의 한 50년간 강하게 드라이브를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수가 나올 때는 수돗물 기준에다 경도를 맞춰버린다는 것은, 경도라는 것은
경도가 300 이상 되면 불합격을 시켰어요. 그 경도가 왜 수돗물에는 300mg per 리터를 됐는가 하면은 수도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까 보여드렸죠. 수도관에 이 간이 이렇게 될 때 경도가 높으면 이 간이 이제 빨리 스케일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땅속에 묻힌 강이 터져버리는 거죠. 이걸 막기 위해서 경도를 300 이하로 수돗물을 만들어라 하는 기준을 생수에다가 갖다 덮어 씌운 거예요. 만들 때 300 이상이 되면은 불합격을 시킨 거예요. 이 경도라는 것은 미네랄을 뜻하는 건데, 칼슘, 마그네슘을. 그래서 전부가 그 300에 맞췄다 보니까 뭐 삼다수 같은 경우는 미네랄 함량 60밖에 안 돼. 높아봤자 100밖에 안 돼. 100 미만의 생수가 지금 25년 된 지금 현장은 한 70, 60에서 멈춰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미네랄 워터는 전 세계 한 병도 수출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는 1000단위, 500단위, 1000단위, 300, 500, 1000, 9000까지 가는데 우리는 그냥 미네랄이 거의 없는 물로, 그리고 삼다수가 미네랄이 거의 없는 이 물이 제일 비싸게 팔린다는 거죠. 이게 물에 대한 우리가 오해와 이해를 못하고 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경주, 지금 경주는 신라 천년의 역사가 물의 역사고 음식 문화의 역사고, 거기서 건강한 무인과 문인이 태어나는 때 그 절대적인 역할이 이 우물이에요. 물이 없으면 사람이 존재를 못하니까. 그래서 경주에는 보면은 경주 우물이 한 150개에서 뭐 많게는 여러 우물 숫자가 지금 복원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때는 이제 모든 우물들은 이렇게 용출하는 우물이기 때문에 뭐 향교나 그다음에 쪽샘이나 가정집에 이런 우물들은 전부가 용출수에서 두루박물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근대사에 들어와서 펌프물이 있다가 그 물들은 전부 지하수가 담겼는데, 그때는 상황이 신라 때도 마찬가지 지표 오염이 거의 없었습니다. 뭐 요새처럼 농약 뿌리고 제초제 뿌리고 뭐 비료 뿌리고 이런 게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물 자체가 미네랄 워터 그 자체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물이 미네랄 워터를 먹고 김유신 장군이 전쟁도 하고, 그 다음에 문인들이 과학을 연구하고 첨성대에 별자리도 연구하는 그런 에너지가 이 미네랄 워터 물문화에서 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옛 물길을 따라서 발천을 발굴하는 데 가보면 이 우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미네랄 워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주 남산의 이 우물은 삼국 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덕왕과 청담 스님이 사마령, 현재 남산이에요. 이 남산에 나오는 이 지하수를 가지고 차를 우려내는 닭이가 왕복을 만드는 앵통에 담아서 왕한테 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주는 서랍을 우물 틀어서 남산에 있는 달을 끓일 수 있는 훌륭한 우물이 지금도 존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가지에 향교나 서민들이 사는 모든 우물들은 아주 미네랄이 풍부한 천년 광천수가 신라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데, 지금은 그 우물이 지표 개발 뭐 많은 뭐 오염물질이 섞여서 지금은 당장 먹을 수 없지만은 이거를 복원을 하자는 게 이제 이번 저희들이 신라 우물에 접근하는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라 서랍을 천년 우물이 보면은 곳곳에 첨성정이나 포석정이나 탈해정, 그 다음에 여러 군데 한 200여 개가 있고, 지금도 120개 정도가 현적이 그대로 남아있고, 이것을 이제 복원을 하자는 거죠. 한 예로 보면은 경주에 있는 향교 12개를 지형대에 짓고 지질도하고 오버랩을 시켜보면은 이 쪽샘부터 시작해서 이 우물들은 전부가 미네랄 워터를 생산할 수 있는 지질학적인 여건을 갖췄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선조들이 그런 지혜를 가지고 서민들이 마시는 물, 간장, 된장 담을 수 있는 물은 천년 미네랄 워터를 해야 된다. 거기에 우물이 집집마다 있었고 동네마다 있었고, 거기다 쪽샘이 대표돼서 요새는 쪽샘물 그 집 인근에 경주법제가 탄생되는 그 이유도 다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경주는 여기 경주
행정도인데 이걸 구분해 보면 네 가지 암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경주 남산, 요 빨간 층이 경주 남산이 있는 달을 끓이기 좋은 아주 훌륭한 미네랄 워터가 나오는 거고, 산내 쪽에 중성 화산암 지대에 특유한 미네랄 워터가 나오는 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요양이나 이쪽으로 경주에서 제일 어찌 보면 오지인데 산림이나 그 힐링할 수 있는 녹색 산악이 자연 환경이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곳이 있는 이 지역이 있고, 그 나머지 지역은 요 갈색 비슷한 이 층들이 전부 태지감입니다. 여기 전부 향교가 위치하고 있고 쪽샘이 교촌이 이 센터에 있고, 이 물들이 바로 경주 시민들이 천년 전에 마시고 왔고 최근 5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동네 우물을 마시고 있는 경주 문화가 결국 삼국 통일할 수 있는 소스가 이 층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간포 쪽으로 가고 이쪽 지역은 화산암 아주 젊은 화산암 있는 지층은 이제 또 다른 수질을 가지고 있는 이런 네 가지 특성이 있는 미네랄 워터가 경주에는 분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특성에 맞게끔 복원을 하고 시민들한테 돌려주고, 이 물을 떠로 관광객들이 오고 전 세계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마중물로 이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지질도하고 수리 지질도하고 연결시키면은 이제 다 일치가 된다는 건데, 그건 앞에 말씀드린 거하고 다 이렇게 이제 빛깔이 진한 데가 미네랄 함량이 많은 태지감 지대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에서 왜 에비앙, 모든 사람들이 에비앙 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에비앙이 만들어지는 프로세스를 보면은, 알프스 눈물이 바로 오는 게 아니고, 알프스 높은 산에서 그 밑에 샤모니가 동네가 있고, 그 위에 또 한 2000m 정도 되는 이 산에 눈과 비가 이제 땅 속으로 들어가서 이 까만 청 밑, 불투수청 사이로 해서 물이 탁 용출이 된 게 바로 에비앙 가시아 샘물이에요. 이 가시아 샘물이 이 바로 동네로 오면 동네 우물인데 이건 에비앙 시민이나 관광객들한테는 무료입니다. 근데 거기서 큰 스테인리스 관으로 에비앙 공장이 한 1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 에비앙 동네 가시아 샘에서 오리지널에서부터 거기서 이제 이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을 자세히 보면은 전 세계 물을, 에비앙 물을 제일 고가로 팔 수 있는 에비앙 물은 가시아 샘에서 나온 요 레만 호수 쪽 바로 가기 전에, 이게 레만 호수고요. 레만 호수 가기 전에 용출된 물이 가시아 동네로 나오면 동네 물로서 공짜고, 이 공장으로 오면은 바로 사람과 공기 멸균실에서 닿지 않고 바로 병에 담겨 가지고 바로 기차에 실어서 전 세계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엄청난 물량이 전 세계로 수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비앙 공장이라는 에비앙 공장은 다농 기업에서 인수를 했는데, 이름을 에비앙 동네 지명 이름을 에비앙 공장에 주고, 에비앙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에비앙시를 먹여 살리라. 이분이 이제 다농 부사장으로 있다가 에비앙 시장이 됐는데, 에비앙 시청의 모든 행정 경비의 50%를 에비앙 공장이 됩니다. 50%를 에비앙시 예산을. 예를 들면 우리가 삼성이 인천에 있는데 인천시에다 50%를 댑니까? 1%도 재정 지원을 하지 않죠. 그런데 50%를 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비앙 사람들은 프랑스 사람이라 하면 기분 나빠해요. 왜? 프랑스 사람들한테 에비앙에서 돈 벌어갖고 프랑스 사람 먹이 살리는 에비앙 시민으로서 자부심이 자기는 에비앙 사람이라고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일이죠. 그리고 에비앙은 미네랄 워터라는 개념을 어떻게 홍보를 하는가 하면, 이게 이제 홍보 광고인데, 여기 보면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데, 여기는 가슴에 털 난 사람이 분유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왕절개 수술을 하면은 아기가 엄마로부터 미네랄 섭취를 못 합니다. 모유를 못 먹게 되죠. 마이신 주사를 맞고 항생제를 맞기 때문에. 그런데 아기는 100일 태어난 애는 4,500이라는 미네랄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150일 되면은 3,500이라는 숫자가 필요해요. 아기 때는. 근데 엄마가 이걸 공급을 안 해주니까 아버지가
에비앙 물에 태워서 애기한테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로부터 전달되지 않는 미네랄을 결핍되는 것을 에비앙 물이 보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왕절개 수술하고 태어날 때 산부인과에서 태어날 때 선물로 뭐 주는가 하면은 우리나라는 종이 기저귀를 줘가지고 엄마가 아프니까 산모가 아프니까 아버지가 기저귀라도 갈아 끼워줘라고 기저귀를 주는데 프랑스는 산부인과에서 태어날 때 에비앙을 한 박스 줍니다. 계속 에비앙을 태워서 애기한테 아버지가 먹이라고. 이게 선전 문구예요. 그만큼 에비앙은 이 미네랄 워터가 중요성이 온 국민들이 그래서 전 세계에 이걸 홍보를 하는데 제가 대구시의 상수사업본부장, 대구시의 매일신문사 기자, 대구 동산병원의 의사, 그리고 그 다음에 감독자는 현장을 잘 촬영했나? 이 촬영은 대구 방송국이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일본까지를 20일간 저희들이 이제 녹화로 다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방송으로 나갔는데도 이 진면목에 대해서 알려고 생각 안 하는 게 상수사업본부가 갔다 와서 입을 꾹 닫아버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상수사업본부는 공무원이에요. 매스컴도 그걸 알면서도, 그 다음에 방송도 알면서도 그거를 전달해 맹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네 의무를 10년 전에 만들어 놓고 지금 알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에비앙물은 이게 전 세계로 나갈 때, 이게 이제 브랜드로 나올 때 이 병물로 나갑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물치료라는 개념이 굉장히 생뚱맞고 뒤에 있지 않지만은 선진국 특히 유러피안들은 아쿠아세라피, 물치료 이게 의료보험이 적용되면서 굉장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 독일, 뭐 이태리 거기에 이제 시설들을 이렇게 조명해 보면은 실제로 BC 가 보면은 광천수로 가지고 물치료를 하는 아주 큰 병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물들은 보면 다 로마 때 용출됐던 물이 수천 년 동안에 검증됐을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 검증이 돼서 메디컬 닥터가 이걸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병원을 떠나서 약물 치료가 아닌 자연치료요법에서는 물치료를 전 세계 관광객을 모으는 BC, 에비앙 그리고 뭐 독일 같으면 바덴 이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은 휴가철, 바캉스 때 되면 전 관광객들이 물을 마시러 와서 치료를 하면서도 관광을 하는, 그리고 이제 의사가 당신은 이런 병이 있는데 어떤 물을 마시고 어떻게 치료하라고 결과가 치료돼 나갔을 때 검증 아테스테이션까지를 이제 발급해서 의료보험을 다시 리펀 받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뮌헨 같은 도시가 대구하고 똑같은 규모입니다. 250만의 공업도시예요. 그럼 뮌헨이 수돗물이 강물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물을 먹는가를 보면은 뮌헨은 100% 공업도시인데도 100% 지하수를 수돗물 원수로 쓰는 도시입니다. 그러면은 지하수를 어떻게 최소화하는가를 보면은 1950년도, 거의 50년, 60년 된 지하수 시추공들이 절비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시추공 내부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물이 치수돼서 바로 상수도 사업본부로 가서 수돗물을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뮌헨 도시는 전체가 지하수를 가지고 공급을 하는데 샤워하기 좋게끔 수압을 조정하는 수압 시스템까지 과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아주 효용적으로 건강으로 마사지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하수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요. 독일 스투트가르트 같은 가보면은 한 2300 정도 미네랄을 갖고 있는 이 동네 우물이 남녀노소 물을 떨어오고 또 그 물이 동네 마을 해관에 물치료소로 바로 갑니다. 여기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2000 단위 높은 이 광천수로 물치료를 받고, 그리고 스투트가르트 그 지자체에서는 이걸 또 남는 것을 병에 담아서
병물로 팔죠. 그러니까 일거양득이 아니고 일거삼득. 동래우물, 물치려서 병물로서 수입원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게 수질이 돼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회가 우리 동래우물 경주가 이런 재원을 보물을 갖고 있는데 지금 땅속에 다 묻혀 있고 그냥 카더라 못 먹는다 카더라 옛날에는 먹었지만 지금 못 먹는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경주의 앞으로 미래 보물은 이 물의 가치가 그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문화재 차원에서 복원을 할 때가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이게 일제 때부터 이제 우리가 잔재라고 보면 되는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화산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 바로 그 구멍이 숭숭 뚫힌 현무암을 따라서 순식간에 바다로 향해서 나가다가 이제 물이 솟아오르는 데 가서 물을 측정해 보면 거의 빗물하고 똑같은 경도가 10 미만이에요. 5, 3 빗물하고 똑같죠. 아까 동화사 물이 한 10 정도가 됐고 한데 이런 물이 그대로 먹었을 때는 풍토병이 걸려요. 미네랄 결핍으로. 그래 너무 깨끗하죠. 깨끗한 이 물을 그냥 관광자원으로 그냥 한 번씩 이렇게 기염으로는 하지만은 매일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구마모토시에서는 이 아소산, 며칠 전에 화산이 터진 아소산입니다. 몇 년 전에도 터졌지만은 이 화산하면서 비가 오면은 이 물이 바로 강으로 바다로 가는데 이걸 몸가게 여기서 당근밭에서 막아버려요. 이 당근밭으로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당근 농사를 못 짓게 하는 대신에 직불제로 돈을 미리 줘버립니다. 그럼 농민들은 돈 받고 지금 관광여행 다 나가버려요. 그리고 물을 뺐을 때 그때 농사 지으면 더 비옥해지고 그럼 여기서 당근밭을 통해서 땅속에 들어간 물들은 이 지층을 통과해서 흘러 22년 만에 구마모토 시로 상수도 사업본부로 바로 나오는 겁니다. 이 당근밭에 들어간 물이 상수도 수도 사업본부로 가서 바로 시민들 수도물이 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아소산에서 나오는 맑은 물이 바로 당근밭은 들어가는 경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뚜껑만 상 열면, 문만 상 열면은 이 물이 당근밭으로 쫙 들어가서 당근밭을 완전히 채워버려요. 석 달에서 넉 달 동안에 물을 잠궈버리죠. 그럼 거기 땅속으로 들어가서 수도물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 물이 아소산 빗물이 일로 들어가서 당근밭에서 땅속에 들어가서 구마모토 상수도 사업본부 여기로 모이면은 이 물을 가지고 구마모토는 수도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상수도 사업본부는 본부장은 대구 공무원들 갔다 오고 나면 여기 대해서 언급을 안 합니다. 일제 때처럼 똑같이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센 물을 먹기 때문에 조선족이라고 그러고 폄하하고 센 물은 피부병도 나고 빨래도 안 되고 비누도 안 풀리고 일본 말로 비누를 사분이라 그러는데 그 당시만 해도 사분이라는 것은 명절 때 선물 주고받을 때 설탕하고 비누가 선물이었어요. 명절에. 그 비싼 비누가 안 풀어지는 물을 조선족들은 머리도 감고 모욕을 한다고 해서 우리를 폄하했습니다. 그 대신 일본 물은 비누도 잘 풀리고 희한하다 얘기죠. 그 연수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1939년도 동아일보 보면은 조선 민족들은 센 물로 먹고 옹달샘 물 먹고 그래서 전염병도 많고 뭐 하여튼 조선족을 폄하하는 쪽으로 글이 많습니다. 그 대신 일본 물은 깨끗하고 맑고 이런 쪽으로 하면서 일본 사람들은 미네랄 결핍으로 무로병이라는 풍토병을 갖고 있는데 그 말을 일본 사람들은 안 하고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일본 갔다 와서 유럽 갔다 와서는 수돗물 먹는다 소리를 하는데 원수가 지하수라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알아차린 사람이 누군가니까 가등청정 임진왜란때 한국에 와서 우리 민족의 귀를 10만 구를 잘라서 울산성에 갇혔다가 도망간 가등청정이 구마모토 성을 만들어 놓고는 경주 우물하고 똑같은 우물을 130개를 성 안에 판 거예요. 여기 깊이가 40m입니다. 경주 샘터는 어제 보니까
교촌에 있는 우물은 한 4m 깊이에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지역은 2m 깊이에 있어요. 근데 이건 40m 깊이 있는 이 물을, 이 일본에는 우물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물이 항상 솟아오는 그 바잘트에 물이 풍부하게 솟아오르는 용천수하고 그 물 갖고 수돗물을 만들기 때문에 물에 대한 비도 많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샘물을 이렇게 팔 이유가 없는데, 가등청정은 한국형 우물 정장터로 40m 밑에까지 해서 이 성 안에 들어가 보면은 성이 굉장히 큽니다. 130개를 파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 우리 우물을 벤치마킹에 갔을 때 우리는 일본 사람이 우리 물을 폄하하는 그 수준에서 지금 거의 130년 동안에 아직까지 못 벗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동네 우물을 폄하하고 있고 수돗물을 따라갔는데 결국 정수기 환경 호르몬에 여기서 해법이었기 때문에 약수물조차도,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돌고 도는 악순환이 되는데, 그래서 지하수를 파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도. 근데 대한민국은 지하수는, 대한민국 물은 지표수는 국가 공수인데 지하수는 사수예요. 토지 소유권자한테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럼 토지 땅 주인은 이거 팔 때도 자기가 허가를 받아야 되고, 시추비도 자기가 들어야 되고, 사후 관리도 자기가 해야 되고. 그러면 시추할 때, 시추하는 사람들은 물만 나오면 물이 안 나오면 돈을 못 받기 때문에 물이 나오도록 하려면은 깊이 파는 흉내만 내고 이 건수, 오염된 물을 잡아서 쓰게 되었죠. 왜? 시추하는 제일 처음에 필요가 농업용수를 개발하는 기법을 썼기 때문에. 농업용수는 물량만 많으면 농사 짓는 지장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시추 공법에 몸에 20, 30년간 몸에 젖어 있는 시추공들은 시추 단가가 계속 과잉 경쟁으로 싸지니까 그냥 농업용수 개발하듯이 우리나라 시추공을 한 300만 개를 이렇게 파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오염된 물이 섞이니까 지하수공은 관리도 안 되지. 돈은 주고 했는데 사후 관리가 안 되고, 그럼 올라오는 물은 허드렛 물로밖에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대도시나 농업용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데는 지장은 없지만은 몸에 들어가면 안 되는 물로 변해버린 게 대한민국 지하수예요. 왜? 국가가 관리 주체가 아니고 개인이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지하수가 사수로 분류된 게 일제 때부터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바꿔야 되는데 바꿀 수가 없는 게 300만 개 땅 주인으로부터 지하수를 우리가 국가가 다시 회수할 수도 없고 관리 주체가 될 수 없고 전문가도 없고 공무원도 없고 시스템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지하수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이걸 다시 살리기 위해서 시도가 대도시에 있는 지하수는 개발할 때 일단은 200m를 파면은 50m든 100m를 이 오염된 지역의 물이 한 방울도 못 들어오게 케이싱으로 막아버립니다. 그러면은 수중모다는 밑에 있기 때문에 수중모다가 돌아가면은 이렇게 깨끗한 물하고 이 물하고 순식간에 섞여서 올라오면 불합격이 되지만은, 여기 수중모다를 돌리면은 이 빨간 오염된 물은 당장 못 따라 들어오고 흘러 한 100년 후에 천천히 와서 오염이 다 정화된 상태에서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이 물은 먹는 물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 생수 공장이 전부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국내 생수가 이제 계속 불합격 나는 이유가 유통해서 돈을 다 잡아먹고, 생수 공장은 아주 열악한데 유통에서는 가격은 다운되는데 물량을 더 많이 요구하니까 위를 이렇게 찢어 놓는 거예요. 케이싱을 찢어서 물량을 많이 확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물공장에서 병에 담기면은, 요새는 OEM이기 때문에 공장 하나가 10개 레터를 붙여줄 수 있어요. 그러면 암만 큰 회사도 불합격이 나는 게 최근의 일이에요. 왜? 물량이 이 20년 전에 했던 시추공들이 하면 밑에서 올라오는 물도 뭐 거의 많이 수량이 줄어들고, 그 대신 유통에서는 물량을 2배, 3배를 더 달라고 하니까 위에 물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죠. 빗물을. 그러니까 나가면 불합격되는 거죠. 그리고 생수조차도 이제 1세대 생수는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60개 정도가. 그래서 제가 이제 정부가 물을 관리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지하수 관리비로 노무현 대통령한테 1조 5천억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 70억을 들여서 제대로 된 우물을 제가 대구에다 시범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보시다시피
150m, 200m 파면은 100m까지를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올라오는 물만 물탱크로 갔다가 이게 식수대로 올라오도록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대구에 25군데를 70억을 들여서 한 개 사이트당 3억씩 들여서 만들어 놨습니다. 형태는 동네 건물이지만은 안에 내부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 경주에 쪽샘이 있다면은 여기 쪽샘이라 그러면은 쪽샘 모양은 옛날 모양을 갖고 있고 땅속에서는 이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염되지 않는 시스템으로. 그러려면은 이제 대구처럼 이런 이제 동네 우물이 만들어지고 이걸 자동으로 시스템으로 달리 할 수 있도록 전자 시스템으로 다 해놨는데 10년 지나고 나서는 이 터치 스크린이 전부가 메뉴대로 땅속의 모든 비밀을 정보를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들이 다 터치 스크린 두드리면 다 볼 수 있도록 10년 전에 해놨는데 대구는 수돗물을 폄하한다고 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이걸 다 철판으로 막아버리고 그냥 수질 검사 성적표만 딱 붙여놓는 거예요. 검사했으니까 합격이고 먹어도 된다는 간접적인 홍보. 그래도 겨울에는 또 석 달 동안에 동파된다고 못 먹게 물을 잠가버리죠. 이게 에너지 때문에 그런데 그 옆에 화장실 가면 전전기를 빵빵 틀면서 동네 주민들이 마시는 물을 석 달 동안 못 먹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 주체가 누군가 하면 대구 상수도 사업본부예요. 근데 이것이 아직도 폐쇄 안 되고 왜 관리가 되나 하면은 제가 국비하고 시비를 70억 들여서 만들기 때문에 해마다 국정감사를 시키는 겁니다. 국정감사 때문에 겨우 관리가 이 정도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상수도사업본부에 맡기면 안 돼. 왜? 수도세를 받아야 될 이 공무원 조직은 문화 개임이 없기 때문에 경주는 문화재 관리국이 이걸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함으로 해서 쪽샘을 살리고 쪽샘 밑에 있는 시설은 이런 과학적인 모든 기술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이 시설 보시다시피 이런 시설들이 땅속에. 그래서 이 시설은 해마다 또 물탱크는 1년에 한 번씩 청소하도록 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관리는 물은 공짜로 주지만은 그 대신 우리는 수도세를 내지 않습니까? 우리는 국민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 행복 추구권을 찾기 위해서라도 경주 우물을 되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물은 공짜로 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수도세를 냈기 때문에. 정수기를 개인이 사달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국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10년 지나니까 이제 대구 방송국에서 이제 대구 동네 우물이 프랑스 에비앙보다 더 좋다 하고 막 떠드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그래서 대구에 있는 동네 우물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할 수가 있는데 알려지지 않아. 한 분밖에 방송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 좋은 물을 지금 13개가 남아있습니다. 25개 중에 반은 다 폐쇄되고, 폐쇄된 이유가 이 걸린공원이 원래는 대구시 땅은 소유가 대구시면 지금 남아있는 게 13개고 10년 전에는 이걸 임대했다가 아파트가 들어서면 아파트 주인이 이걸 폐쇄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13개는 없어져 버리고, 참 14개가 없어져 버리고 13개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물들이 이제 지금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동네 우물이 살려야 되고 복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미네랄워터를 먹어야 될 이유는 우리 몸은 물과 음식, 공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은 물, 70%가 물로, 그 다음에 음식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들어가야지 우리가 운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공기, 산소가 안 들어가면은 딱 3분 후에 죽습니다. 음식 안 먹으면 일주일에는 열흘 만에 죽고, 물 안 먹으면 일주일 못 먹여서 죽고, 그래서 우리 몸은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모든 영양분들이 물을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태워져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에너지 영양소라고 그래요. 이게 불을 붙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에너지 영양소가 이제 분해, 소화되는 것을 우리가 촛불에 불 붙이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면 여기서는 틀림없이 가스가 나와. 노폐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활성산소하고 노폐물이 뭡니까? 대변, 소변에 나오는 것들이 이것이 밖으로 나가줘야 돼. 몸에 차이면 우리가 펑 터져서 죽어.
이거를 조절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가 조절 영양소인데 미네랄하고 물하고 비타민이에요. 이것이 들어가서 이 영양소가 에너지가 되고 어릴 때 조그마한 우리 몸이 지금 1m 70 씨름까지 하고 축구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질병은 왜 생겼느냐? 그 요인은 유전인자 때문에 생기고, 안 그러면 감염에, 이게 이제 바이러스 아닙니까?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동물 때문에, 독성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생활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것 때문에 네 가지 질병 원인 때문에 모든 암, 당뇨, 내분비 질환들이 다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생각해야 돼요. 유전인자가 있는 것들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 감염은 막아야 되고, 걸리면 빨리 치료해야 되고, 독극물은 비료, 농약, 이게 다 독극물 아닙니까? 아까 녹조에서 생기는 그 독극물이 비소보다가 100배가 더 독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생활 습관. 그래서 이거를 제거를 해줄 수 있는 특성적인 물의 중요성은, 물은 일단 알칼리수로 해야 돼. 그리고 산성수는 머리 감고 목욕하는 데 적합하고 화장수예요. 화장품이 보통 5.5 뭐 그렇습니다. 산성수예요. 그러면은 알칼리 물하고 산성수가 들어갔을 때 우리 백혈구나 적혈구가 요리 또릿또릿한 알칼리 물은 우리 피가 7.4 알칼리성을 유지했을 때 이런 크리스탈로 또릿또릿하게 이렇게 세포가 결정이 살아있습니다. 결정이라 하기도 지금 넌센스인데 이런 구조를 갖고 있죠. 근데 이게 산성수가 들어가면은 그 산성에는 우유부터 시작해 소주부터 술부터 간장 등 전부 산성 계열이 들어가는데 산성수까지 들어가면은 이게 엉켜버려요. 그럼 이거를 이제 다시 원위치로 돌려주려면 알칼리수가 들어가서 원위치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물이라는 것이 몸에 들어갔을 때는 일단은 신생아는 80%가 물로 구성되어 있고 성인은 70% 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뇌는 85%가 물이에요. 눈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물이 들어가서 어떻게 우리 몸에서 이 혈관 속으로 들어가느냐 메커니즘을 보면은, 물을 딱 마시면 불과 30초 안에 혈액으로 빨리 들어가요. 그리고 1분 후면 뇌조직까지 갑니다. 생식기까지. 10분 후에는 피부까지 가요. 음식을 먹으면은 대장, 소장, 소화 다 돼가지고 3시간, 4시간, 5시간 만에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는 비해서 30초, 1분, 20분, 20분, 30분은 인체 모든 구석구석 안 가는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3시간, 4시간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음식으로 들어가는 수분하고 내추럴 미너럴워터가 들어가는 스피드하고 채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다시 세포 조직 안에서 보여드린다면은, 세포막의 구조를 물이 들어갈 때는 이 워터 채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영양물이 들어가는 채널이 따로 있고, 물이 통과하는 채널인데, 물 분자가 H2O인데 이게 커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육각수가 들어간다 하지만 몸속에 들어가면 육각수가 오각수로 다시 변화버립니다. 그래서 육각수는 육각수로 존재를 하는데, 박사 실험 때는 내부 들어가서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거는 그 당시에 하나의 학술적인 이론에 불과했고, 지금은 그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로 들어갈 수 있으려면은, 여기서 통과하려면은 절차가 있어요. 전기적인 힘으로 통과를 하는데, 전기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미네랄이 있어야지, 전해질이 있어야지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미네랄이 들어갈 때 물이 따라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세포막을 통과한 물 이동하는 것을 보면은 이 미네랄이 특히 사람 몸에는 60조라는 가까운 세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포 하나에 10의 10성이라는 물 분자가 존재를 하는데 1초에 30억 개가 워터 채널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이때 미네랄이 없으면 안 들어가는 거죠. 이걸 활성화시켜서 미네랄은 전기적인 작용으로서 들어가도록 하는 게, 보시다시피 이 물 분자가 H2O가 일로 따라 들어갈 때 미네랄이 밀고 당기는 이 전기적인 힘에 의해서 세포막을 30억 개가 물 분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노폐물을 물고 나오는 거. 노폐물을 여기서 이산화탄소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활성산소를 들고 나오고 들어가고, 이 작용을 미네랄 워터가 한다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나트륨하고 칼륨 펌프가 있어요. 이게 전기적인 힘으로서 밀고 당기고 속도가 1초에 30억 분자가 이동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미너럴 워터가 전해질이 되지 않으면 절대 그냥 물러서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증도 해결 안 되고 몸에 들어가서 역할을 못 하고. 그래서 우리 몸에는 1.2%가 물만 탈수돼도 인체의 변화가 이렇게 모든 병의 원인이 돼요. 쪼그라들고 암에 걸리고 위염에 걸리고. 그래서 물이 항상 공급돼야 된다는 필요성. 특히 암 환자들은 공통점은 탈수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암 환자는 물 마시는 데서 굉장히 소홀하고 영양 입맛이 없어서 영양 실조 때문에 생기는 게 암 환자의 공통점이에요. 그럼 영양을 억지로라도 보충을 되면은 그것을 암을 죽일 수 있는 물이 공급돼야지. 탈수가 되면 암을 얼씨구나하고 정식을 해서 우리 생명을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을 어떻게 마시고 얼마나 많이 마셔야 되나?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혈액 농도가 7.4 약 알칼리입니다. 그래서 혈액 농도에 맞는 7.4, 7.5, 8까지 깨끗한 자연수로서 미네랄이 풍부하면서 하루 1.5리터를 마시자. 자기 체중보다 30씩 매일 물을 한 1.5리터에서 2리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암 치료가 요거는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암 환자는 결국은 대사성 질환인데 뇌혈관 질환이나 당뇨나 고혈압이나 암 치료는 탈수 때문에 일어나는데 탈수가 되면은 이 세포막 기능이 악화돼서 노화를 빨리 시키고 그다음 갈증 때문에 모든 이제 저항력이 없어지니까 치매도 따라서 오는 거죠. 그 뇌세포가 줄어들 때 물 수분 부족 때문에 있는데 우리는 물이 고프고 갈증을 뇌세포나 세포들이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커피 마시고도 물 마신 줄 알고 녹차 마시고도 물인 줄 알고 탄산수도 물인 줄 알고 콜라도 주스도 이거는 물 역할을 못 한다는 겁니다. 이걸 마심으로 해서도 물을 마실 수 있는 기회를 또 상실한다는 겁니다. 설상가상이죠. 물을 마실 때 못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먹고도 물 마신 거 하면은 아예 물에 대한 갈증을 촉진하는 게 젊은 청소년들이 이 지경이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건강에서는 우리 몸의 세포 안에는 물이 충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생성하고 나서 생기는 이 활성산소나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배출하고 청소하는 작업이 바로 물이라는 겁니다. 미네랄 워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동맥경화도 예방하고 자기 면역 기능도 강화해서 암세포가 성장할 수 있는 걸 제대로 억제해서 저절로 암 치료를 하고 예방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이런 역할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녹차, 메밀차, 우롱차 이걸 구분을 제가 다 했어요. 이게 이제 의학적인 측면에서 이걸 마시고 물 마시다 생각하지 마라.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마신다면 보리차나 현미차나 옥수수는 그래도 물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걸 이제 구분을 좀 하면은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우엉차, 녹차, 메밀차, 그 다음에 커피 이런 것들은 카페인 때문에 들어가자 마라 1.5배, 2배 먼저 배출을 시키는 거죠. 소변으로. 그런데 현미차나 보리차나 옥수수차는 미네랄워터를 마시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물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암 치료 예방할 수 있는 그 원인이 이게 이제 알칼리 상태에서 암세포가 제일 좋아하는 게 산성화된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세포가 산성화할 때. 이때 암세포가 정식을 하니까 암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암세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알칼리로 만들어버리면 암세포가 저절로 그 줄기세포를 줄어들게 해가지고 암을 예방하고 암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시는 방법은 다음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가 이제 치매 문제에 대해서 이때까지 몰랐던 것들이 그 치매 원인 중에 제일 큰 요인이 물이 또 포함되어 있다. 물. 그래서 인간에게 생기는 치매는 나이가 많고 늙어서 생기는 병이 아니고 치매는 물을 잘 마시지 않아서 생기는 병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면 뇌는
물이 고프고 물 달라는 소리를 못하죠. 이때 물을 안 마시게 되면은 뇌세포가 자꾸 오므라드니까, 줄어드니까 30대부터 치매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40대, 50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피부가 물 부족 때문에 뭐 이렇게 늙어가는 것도 물 때문이지만은 통상적으로 물이 부족하면은 뇌에 모든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은 이제 뇌가 통증이 오고, 그 다음에 뇌 질환이 오고, 결국은 물 부족으로 모든 병의 원인이지만은 물을 잘못 먹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 중에 제일 큰 게 치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적기에 적소에 타이밍을 맞춰서 잘 마시주면으로 해서 치매도 예방도 하고, 있는 치매도 그 증상을 완화 내지는 멈출 수 있다라는 게 치매와 물의 역학관계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네랄워터 하면 칼슘, 마그네슘 이야기가 흔히 나오는데, 칼슘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칼슘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뼈를 만드는 근간이고 치아도 만들고 하지만은 일단 신경 전달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DNA 정보 전달하는 거하고, 근육을 수축하고 확장시키는데, 수축과 확장하는데 칼슘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칼슘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소변을, 대변을 배출을 시키려면은 칼슘이 하루에 200에서 300mg이 필요한데, 우리가 203시간 매일 나가야 될 칼슘량인데 음식으로나 물로서 공급이 안 되면 뼈에서 녹아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매일 대소변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칼슘 섭취는 부족한데 물도 안 마시는데 결국은 대소변을 볼 때 칼슘은 빠져나가니까 골다공증이 오는 거죠. 그리고 젊은 층에서도 골다공증이 오는 게 물 마시는 습관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칼슘은 얼마만큼 많이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되나? 권장량하고 결핍량이 있어요. 칼슘은 실제로 뭐 치아, 골다공 예방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저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애기들은 한 200에서 한 300 정도, 어린이들은 뭐 800에서 1300, 성인들은 한 1000에서 1200, 여성들은 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로 이 칼슘을 이렇게 섭취할 수 있나? 생활 속에서는 아니다는 겁니다. 음식으로 통해서도 이만큼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근데 물에서는 뭐, 그 연수나 정수기 물은 택도 없다는 거죠. 천만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결핍이 되면은 결국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관절에 통증이 오고, 콜레스테롤이 상승하죠. 그리고 고혈압이 오고, 우울증은 틀림없이 오고, 몸이 달달 떨리는 경련이 오고, 그 다음에 뭐 약을 많이 복용하는 사람들이 비타민 D하고 너무 많이 과용으로 복용할 때는 또 칼슘이 몸에 침착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뭐 돌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칼슘은 1000에서 2000이 필요할 때 이 숫자를 기억하고 계시다가 우리가 어떻게 보충해서 이걸 유지를 해야 되나를 말씀드리고, 마그네슘은 더더욱이나 또 중요합니다. 이거는 칼슘과 카륨은 이 필수 영양소인데 흡수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겁니다. 칼슘이 흡수되도록 하고 카륨이 흡수가 돼야지 칼슘, 나트륨 그 워터 채널의 펌프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히 신경 전달 해서 이제 뭐 불면증이나 우울증 할 때는 마그네슘을 처방해 주죠. 그래서 자연적인 마그네슘 처방을 하지 않고도 이 해파르나 이런 물을 마시면은 혈압도, 그다음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동맥도 보호하고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는데, 그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되나? 한 240에서 360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미네랄워터나 음식이나 이걸 섭취를 하려면은 상당히 노력하지 않으면은 이제 마그네슘도 섭취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트륨 같은 경우는 뭐 소금이기 때문에 여기서 빼기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 나트륨이 과잉이 됐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포타슘, K가 섭취가 미네랄워터로 섭취가 된다면은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게 카륨입니다. 그리고 고혈압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나트륨을 배출시키기 위해서 처방을 주기도 하죠. 예.
그래서 매일 물을 마셔야 될 40여 개 항목은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만 이때까지 말씀드린 것을 총 종합해 놨으니까 이걸 벽에다가 붙여놓고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물을 어떻게 마셔야 되는 방법은 하루에 2리터 이상을 마실 때 탄산음료, 커피, 녹차는 물이 아니다는 것을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들은 카페인 성분 때문에 모든 것을 체내로 물을 빨리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지 세포 속에 들어가서 우리 인체를 도움이 되는 역할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을 마시는 방법에 그거를 우리 이제 이영주 대표께서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조건 2컵을 이제 먹었지 한 잔이에요. 마신다. 그 다음에 9시 정도에서 식사 후에 또 마신다. 11시쯤. 그러니까 간격 사이에 마셔야지 섞어서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이런 것들이 이 시간을 다 장악해버리면 물 마실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3번의 물 마시는 기회, 오후에 3번 물 마시는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이때까지 말씀드린 모든 질환의 원인이고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전에 3번, 오후에 3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자기 전에 1컵을 마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소변을 보러 나왔다면은 소변 후에는 분명히 반컵 정도를 마셔주면은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개운하고 오줌이 맑다는 거죠. 항상 오줌 색깔이 옅은 거의 맑은 정도로 물을 소변 보면 나타나니까 그 상태를 유지하려면 이렇게 8번의 물을 나눠서 마셔라 라고 의사들 이제 진단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제가 수의원이나 전국을 다니면서 피정 오셨을 때 기회 때마다 제가 뭐 어떤 5시간씩, 8시간씩 강의를 해드리면은 임지에 선교 사업을 가셨어도 그대로 몸에 익혀서 이제 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종교 선교사나 수녀님이나 신부님들 또 성당에 그런 우물을 만들어 줌으로써 이 청도에 있는 성당에서는 성모 솔솔마을이라고 나눔과 배품의 물로 탄생을 시켜서 물병까지 딱 만들어서 신자들한테 물병에 물을 담아서 퍼가는데 신자들이 이제 고마워서 이제 도네이션을 하도록 물은 판매를 못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관광객들한테 이제 이런 물을 하나 만들어서 첨성대 같으면은 첨성대 형태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도자기로 물 빨대를 꼭지를 주전자처럼 달아주고 이거를 굉장히 비싸게 페트병을 하지 말고 도자기로 그러면은 경주를 상징하는 아주 아름다운 도자기를 들고 서울로 가고 외국서 관광 왔을 때 그걸 수분일로 선물로 챙겨갈 수 있도록 고가까지 안 가도 중고가 싸구려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물의 가치가 그만큼 있고 이 물을 마시면서 관광 투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주 신라 샘물이 복원되면은 물병까지 디자인해서 이거를 이제 활성화할 때 여기서 재정 수입도 얻으면서 건강도 나누는다. 그 다음에 이게 절에서 이제 사찰 스님들의 물을 산성화된 물을 이제 제대로 된 알칼리에 7.7에 미네랄이 130 이상 들어있는 볼빅 이상 에비앙보다는 낫지만은 훌륭한 미네랄 워터를 이제 사찰 스님들을 위해서 만들어주고 여기는 지리산에 엄청난 물량을 수맥도 작고 오염 방지 시설과 미네랄 워터를 이제 스님들, 신자들, 동네 주민들하고 같이 먹도록 만들어주는 거. 해서 이제 경주에는 경주 남산 밑에 왕복꽃 나무가 300그루가 심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삼국 4기에 경주 남산물이 내추럴 미네랄 워터로서 차를 달여서 왕한테 진상한 기록이 있듯이 여기서 나오는 지하수가 경주에서 유일한 지역에서 다 차를 끓이는데 아주 적합한 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복꽃 가든 허브 가든 다 문화를 화랑 연수원 그 뒤쪽 일원에 하기 위해서 우물을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왕복꽃나무가 있고 정은교 신부님 그 사유림에 이렇게 엄청난 지하수를 확보를 해서 이게 경주 화랑원 그 뒷모습 같은데 이렇게 연계해서 문화로 복원을 해 나가야 된다. 이건 일단 개인이 한 착공을 했기 때문에 경주는 시청이 이제 문화재 경주 유물을 살리는 작업을 해야 되고, 이거는 이제 앞으로 프랑스 물보다 더 좋은 에비앙보다가 2배, 3배, 5배 정도 좋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2연 프로젝터로 비밀스러운 장소에 지금 시추하는 장면입니다. 여기는 미너럴 300, 500, 1000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특수한 지층에 지금 시추가 엄청난 물량을 만났고, 제가 이제 동네 우물을 국내에도 홍보를 하지만은 캄보디아에 선교사들이 가 있는 기종까지 있는 우물들은 이 물을 먹으면 전 배탈이 나요. 왜? 200만 원, 300만 원짜리 건수만 담아서 물만 나오게 형념을 해놓고 사진 찍고 프린카드 찍고 다 항구로 돌아오니까 사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에 가면은 정수기 회사도 해마다 막 이렇게 많이 파줍니다. NGO도 그렇고 종교단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 탤런트들 그냥 대충 파줘놓고 사진만 찍고 돌아오면은 1년, 2년 후에는 전부가 설사나 피부병, 오염된 물을, 이 물을 먹고, 그래서 캄보디아에 한 만 몇 개가, 한 2,000개 정도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 물 때문에. 거기 한류를 깎아먹는 역적 행위를 우리가 나쁜 판단에 의해서 후진국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고, 제가 이제 가서 캄보디아 킬링필드에 점 나오면은 그 성당에, 거기 제가 잡는 방이에요. 이 화장실이고, 빗물이 오면 요 물이 요렇게 와서 요 와서 화장실로 들어가고, 마시는 물은 이 물 갖고 마시고, 또랑물 가지고 비 오면 이 단지에 담아서 얘들이 식수, 음용수, 모욕물 다 이 물로 써요. 그러니까 야들은 면역성 결핍으로 계속 뭐 댕기열에도 뭐 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물을 만들어 달라고 수녀님이 제 강의를 듣고 요청해서 제가 가서 석 달 얘들을 위해서, 얘들은 부모가 없습니다. 애들만 놔놓고 전부 돈 벌러 가서 안 돌아와. 안 돌아옵니다. 요런 이쁜 애들을 놔놓고. 그래서 수녀님이 150명을 얘들을 키우고 있고,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시추를 제가 선수 가서 해서 어마어마한 에비앙의 한 2배보다 3배 정도 좋은 물을 제가 이제 파서 만들어서 동네 주민들과, 이 시추 50년 한 양반이 제 기법으로 만드는 거를 자기 평생 처음이고 캄보디아 최초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물이 워낙 피압수기 때문에 하늘로 치솟아 오르잖아요. 이걸 이제 캄보디아 애들이 이제 우물을 만들어서 성수로, 신부님도 안 계셔. 그냥 오토바이 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미사만 드리고 가고, 수녀님 2분만 한국 수녀님이 이 많은 학생들, 동네 주민들, 유치원 애들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국에도,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에 전부 다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인간들이 먹는, 그리고 물 떠러 가다가 하루 농사가 물 떠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성교육도 못 받고 에이즈에 시달리고 그냥 질환에, 질병에, 그리고 원전은 가는데 그런 일들은 점점 많아지는 이유가, 그래서 제가 이제 에티오피아에 가서 대구 동네 우물보다 더 좋은 물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태국인데 태국도 지하수로 물탱크를 만들어서 주면은 이게 전부 정수기를 통해서 먹게끔 하고, 태국은 돈을 넣어야지, 코인을 넣어야지 정수기 물이 나오고, 요 물은 마시는 물이고, 세탁기도 정수기 물, 코인을 넣어야지 세탁할 수 있고, 수돗물이 전부 다가 지하수는 지하수인데 빨래 빨면 빨개요. 그 국가가. 그래서 이제 태국에 제가 이제 닥터 크레시아라고 사계부처 장관을 하신 분이 우리 이제 팀들이 가서 어마어마한 좋은 물을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는 태국은 그래도 예산적으로 뒷받침이 돼가지고 학교가, 학생들은 병물을 사 먹기 때문에, 정수기 물을, 이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도 하고 영무부 장관 한순수 총리하고 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어차피 물을 여기서 만든 천연 광천수로 대학 마크로 달고 어차피 이 물을 하루에 2병 내지 4병 사모으면은 이 돈이 모여갖고 슈퍼컴퓨터를 살 수 있도록 학교 재정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태국의 물공장을 이제 저희들이 우리 성 차장 우리 팀들이 가서 해서 지구촌에 물로 시달리는 데도 치료를 하지만은 거기서 얻어지는 지식을 국내 대한민국의 어린애부터 남녀노소 우리 특히 경주 시민들은 서랍을 물러서 경주 시민의 건강을 찾고 그리고 관광객들이 와서 그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만들 수 있는 방법과 그 다음에 거기가 경주가 갖고 있는 서라불 우물의 모든 특성에서부터 미네랄워터를 만들어내는 것부터 그리고 문화재로 만들어 나가는 모든 과정을 제가 설명드렸고 이것을 정책적으로 해서 경주, 몽, 열린 포럼이 주도가 돼가지고 지속 가능하게 할 때 저희들도 모든 정성을 들여서 후원하고 지원하고 만들어낼 수 있도록 다짐을 하는 바입니다. 긴 시간 동안에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질문이 있고 할 때는 또 기회를 만들어서 제가 이런 자리를 다시 마련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